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2012회 임시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화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회견을 상정합니다. 김도보 경제재정부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유의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부장 김동호입니다. 경제재정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제재정부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조부터 18조까지입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일반 현황 등을 소면으로 활용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기업 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조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환율 변동성 심화되고 전반적인 둔화 국면에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력 산업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며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애로 태소와 함께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장 입지 기준 사전 검토와 공장 설립 지원 상당 창고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노동 정책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노동자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며 태양광 보급 확대,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조 중소기업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19종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23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등 첨단 산업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업별 맞춤 교육을 신규 추진하고 이와 함께 기술 개발, 성장 활로, 근로환경 개선 등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안전존중 중심의 노동가치 실현입니다. 202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노동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동상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이동 노동자 신속 2개소 운영 등 노동자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자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조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행정 분야입니다. 민선 9기 공약사항인 햇빛연금 창출을 위한 햇빛소득 마을 조성을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이용 취업 마을의 전기요금 절감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경기 아리백 소득 마을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 및 주민소득 증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망은 장원 지역의 자연구간 640m를 설치하여 마무리하고 백사면은 지난해에 이어 2단계로 1.3km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에는 LPG 소형 저장 탱크 설치를 지원하고 언어미디의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조 여건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의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
추진에 따라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고용 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 경제 회복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경기 회복 등 지역 경제 여건을 지역 확대 소비 촉진 정책과 연계하고 사회 연대 경제 육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먼저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매칭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자산업 특화 창업 지원과 스마트 물류 자동화 분야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공공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인사부지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소비지원금 등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 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과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회 연대 경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판로 확대,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2010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 연대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는 쪽 실시간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매칭 강화입니다. 공공 일자리 안내와 주간 구인 정보, 채용 캘린더를 시 홈페이지를 통합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직업 상담사 19명을 배치 일자리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밀착형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과 전문기술 교육 등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 산업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 발굴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설 면접과 고인구직 연계 채용 행사를 통한 현장 채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다음 17조 상권 친화형 도시교통으로 지역경제 활력 공모입니다. 상권 활성화 센터를 중심으로 상권 경관 조성, 역량 강화, 특화 교육과 맞춤형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을 결과를 바탕으로 상권별 특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2차 우전,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환경과 활성화를 위한 행사, 교육,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광고 전통시장, 한인 쉼터, 하이닉스, 골목 청산점과 공영주차장 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작은 가게 사람 소비 지원금, 공공 배달의 배달 특급, 지역화폐 연계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조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한 행정 촉진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사회 연대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협동 지원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무역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 의식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일반 기업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 연대 경제 생존 촉진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사회 연대 경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셜 마켓 및 단기 기획 전을 적극 운영하여 지역 사회 연대 경제 조직의 판로를 확대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연대 경제 신규 사업으로 청년 경험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2012 취업 청년에게 일자리와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통합도울봄 연계에 사회 연대 경제 체험단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 연대 경제 생산품 및 서비스를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업 경제과 업무보고 자료 5쪽부터 1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쪽수 말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빛소득 마을 조성을 임대 비용 85%, 자부담 15%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햇빛소득 마을 조성 사업 1차 신청 5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1개소가 접수를 완료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족해서 2차보다 지금 신청 마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마을이 이상이 참가할 것을 좀 예측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네. 1차 신청이 5월 31일 날그 매대 2가 신청을 네. 하신 거죠. 했는데 2차 같은 경우는 수정리가 신청을 할 예정인가 봐요. 네. 포함해서 16개 마을. 예.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80개 마을을 좀 예정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올해 한 30개 마을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1차 년도에 30개 마을, 예, 맞습니다. 2차 년도에 50개 마을, 예. 그래서 3차 년도까지 80개 마을을 지금 예정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경제적 측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 초기 비용을 1000kW를 기준으로 할 때 15기준 정도 보면 용자가 8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부담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금리 1%대 볼게요. 네. 예. 금리 1%대 맞습니까? 네, 지금 정확한 금리는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1%대 기준으로 보면 연간 이자가 850만 원이에요. 네. 예, 월이자는 70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자부담이 15%예요, 그죠? 예. 이 초기 비용 부담에 대한 제안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시에서도 각 마을에 15% 자부담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그 햇빛 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기금을 기금이라든가 기타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주민들께서 하는 이자를 좀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전체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에서 네. 이자 형태로 네. 저리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 받는 상황이고요. 문명 부지 확보 및 주민 설명회를 7월 10일 날 개최를 하셨다고 하시는 건데 계획은 그러신데 이거는 뭐 실제 개최를 하셨나요? 7월 10일 날? 네, 지금 일부 마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거예요? 예.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의? 주민들께서 대체적으로 이제 마을에 소득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데요. 네. 아주 좀 구체적인 이제 또 사업비가 1메가와트 한 15억 정도 들어서 이게 뭐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마을에서 이거를 투자를 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소득을 저희 계획상으로는 1메가와트 정도를 마을에 하신다면 15억 정도 투자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소득에 의해서 뭐 이자라든가 대출금을 상환하시고 월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사실입니다. 아마 이 조건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1,000만 원은 마을의 공공 뭐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 황당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에 대한 분배로 하게 되면 갈등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떤 능선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마을 분들이나 여기 계신 시청 관계자분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좀 견하고 좀 많이 하면 이해가 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 지원을 쉼터가 지금 밖에서 하나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동 인원에 대해서 좀 추가로 더 초점을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나 의원님 저희가 고종형은 이터 터널 밑에 왜냐면 홍영이 있던 4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주차장이 좀 첩사한 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부벌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간이형은 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주차 문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김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께 한번 여쭤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2020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서 스마트 물류 자동화 운영 및 발굴의 미래 일자리 전환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천은 물류 산업단지가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스마트 물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취업 양성 사업이 실제로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며 기업과 연계하는 채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일자리 정책과장 박성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업의 수요랑 이런 것들이 교육의 그 내용이랑 이런 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기업의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 관련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제 그걸 응모를 했고 그게 응모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달에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한 후에 그 기업과 채용을 좀 연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강도전통 시장 초입 부분에 그 어린이놀이터 지금 어린이공원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도 지금 방치돼갖고 이제 노인분들 한 9분 정도가 네. 5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파트별에 대한 지원보다는 더 중요한 거 구도심지 상권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 용역을 통하든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범위에 따라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으로 해서는 저는 절대로 전통시장은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세대대로 속도를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대 활성화된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의로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화교육소관 공무원칙과 2026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1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먼저 27쪽입니다. 도시 풍경을 높이는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공원용지를 확보하여 원형벌 거점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휴양물위원회 가로수를 백사면 원정물위원회 사회주변인안을 실제하고 도시숲과 학교숲, 쌈지공원을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그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많은 시민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높도록 무장애 환경 조성, 리모델링, 수목관리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관리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29쪽 살림지의 선제 대응과 무성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사태 및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적극 운영하여 시민 안전 확보 및 살림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설 썩는 수산 이런 도서관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숲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민이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설봉산 등 목에서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목재문화 체험관과 유아숲 체험원을 중심으로 산림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복지사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소가
공원 목적과 시정 주요 공원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숲이 쌍지공원 구성을 했고요. 도시숲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증포숲에 대한 문의입니다. 증포숲이 조성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숲은 도시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유적으로 왕래를 해야 되는데 입구가 출구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방향이. 그래서 입구를 들어서 반대편으로 갔을 때 출구가 없어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구조인데 도시숲 그 위치 자체가 그 증포동부터 이영도부터 그 사방으로 다 이용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영도 쪽에서 오시는 아는 쪽에 오시는 분은 접근을 하려면 다시 돌아서 와서 숲을 와야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구에 대한 입구에 대한 다각화된 진입로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건 뭐 사실 도시숲에 그 입구가 하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개선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철도청 소유 땅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한번 조성을 했지만은 의원님 의견을 한번 확인해서 오늘 이제 이용호 방향이나 아니면 그 반대 방향에서 진출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장로 블링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2015년에 공원조성이 결정고시가 됐는데요. 민간 특례 사업인데 이제 지금 한 4,500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나 뭐 환율 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 업체 사업시 업체에 저희 공문을 정식으로 5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을 받아서 금년 9월부터 보상을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이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시료일이 언제죠? 29년 10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 장로 블링공원을 장로동의 산에 1-5번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혹시 지금 두발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장로 근린공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료일이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한번 20년이요? 네. 20년 7월 정도로 알고 있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공원 일몰제 이후에 벌써 거의 또 6년 이상이 지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시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29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계획이 추진됐던 건데 20년 10월에는 거는 공원 복지과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그건 연장이 돼서요. 28년까지 시로 지금 12월 말까지 안 되면 시로가 될 예정입니다. 28년입니다. 그게 이제 연장이 됐고요. 네. 지금 연장돼서 28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이번 5월달에 오셔서 9월부터 보상을 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이 완료한 후 바로 공원을 먼저 착수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 상황입니다. 네. 9월에 보상이면 지금 착수를 어느 정도 몇 월을 보시나요? 내년 하반기, 왜냐면 보상을 하면 저희가 토지 수용대에 그래서 1년 전차 소요됩니다. 네, 내년 하반 정도에. 네. 제가 어느 지역을 갔어요.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제 생전에 이 공원 한번 걷고 싶다라고 하신 말씀이 제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잔이 밀집된 공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효를 일몰제를 거듭하고 이러다 보니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시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은 좌절감이나 내지는 사회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있으신 상황이거든요. 도시숲을 만들기 위한 숲을 없앴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거기에 식재가 좀 더 많이 추가로 좀 예산을 반영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가도 너무 좀 도시 숲 조성을 하셨는데 거기가 그 숲이 우거졌던 곳인데 그거를 그 도시숲을 만들면서 도시 숲을 만들기가 숲이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현재로는 별로 그냥 그 산책로지만 정말 그냥 그 산책로에 매트, 야자 매트랑 뭐 이런 뭐 황토길 이런 거 조성했지 주변에 숲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인삼도 숲길을 쾌적한 산행 환경은 조성인데 최근에 처음에 황토길을 조성했을 때는 산을 해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쾌적한 산행 환경이 조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봤을 때는 그 진입로를 시멘트로 다 깔으셨더라고요. 황토길을. 그러니까 입구, 황토길 입구. 네, 조입을 이게 뭐 어떤 민원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도로가 아니라 산행을 시작하는 지점인데 거기를 너무 인위적으로 시멘트를 좀 하신 거랑 그 위에 황토길을 조성하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회 도로를 만드냐고 또 숲이 또 훼손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문화교육 소가 업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노성산 자연휴양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더 해주실래요? 노성산 휴양이 이제 당초 면역보다 확대돼서 거기에 이제 휴양 숙박시설 20동하고 공원 조성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 또 유아수 놀이터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게 저희 산림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지소이라고 산림청 부지랑 교환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호 도시주택자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정호입니다.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 민산국의 2012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으로 도움을 많으신 신재훈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은철 도시과장입니다. 박유한 허업과장입니다. 박영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호준 주택과장입니다. 최영필 건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비전과 목표 및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반영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38쪽입니다. 2040년 2000도시기본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40년 계획인구 설정 및 산업분별 인구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개발 압력에 대비한 시가와 이동지 물량을 확보하여 2000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38구쪽입니다. 2035년 2000 도시관리계획 제정비입니다. 2000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의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여 추진 중이며 시 정책사항 및 주민 의견 등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조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업유통형 등 13개 지구에 대한 행정 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19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만 5천여 세대 3만 9천여 명 수용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48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고객 만족 허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인허가 접수 즉시 관련 부업 실무조항 심의와 사전 인허가 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 또한 현장 밀착형 민원장 처리단 및 민관 소통 협력체 운영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통합 인허가 지원 서비스템 도입입니다. 앞으로는 배관인 허가가 접수와 업무 처리를 통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토지적 물가입니다. 56조입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반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관 상호협력 기반의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적도, 연속 지적도 디지털 고도화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의 기초가 되는 연속 지적도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품질의 연속 지적도를 구축하여 지적공개의 공신력 제고 및 지적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지적공개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의원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가자일 상공이익 지구를 진행합니다. 다음 고속도로 토지정비 시범사입니다. 관내 고속도로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고 디지털 공간정보 행정기관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입니다. 64쪽입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활성화와 주거급여 지원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2012년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65쪽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관내 무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세, 당수, 승강기 등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가입니다. 72쪽입니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냉난방기 및 유지관리를 절감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73쪽입니다. 불법 방공을 방지 사업입니다. 자동경보 발신 시스템을 통해 불법 방공의 방부 효과를 무력화하고 자발적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동산공명 2020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그 시민계획단을 요즘에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시민기획단이랑 이제 한 4, 50년 정도 모집을 해서 다양한 계층의 분야를 모집을 해서 2040 기본계획에 의견을 수렴을 하고 어떤 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예. 공부도 안 하신 거네. 예. 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년 하반기에 이미 이 사업이 종료가 되거든요. 우리 시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도시 기본계획이 먼저 인수위에서 계획했는데요. 도시 기본계획이 빠르겠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어떤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좀 미리 발전을 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기초조사까지 완료하는 상태이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빠르다고 해서 좋고 늦다고 해서 나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본계획. 네.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니까 예, 할수 있는 그렇습니다. 가변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예. 시민계획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시민계획단. 네. 예. 근데 다른 데는 그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면 시민계획단의 충분한 검토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이미 전년 하반기에 이미 수령을 해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아직 공고도 안 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시군별로 그 기본계획 목표 연도가 다릅니다. 어떤 시군은 2035년, 어느 시군은 2040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2040년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하고요. 네. 물론 2040 제가 기본 계획 알아보고 난 다음에 시민계획단을 살폈겠죠. 그렇죠? 예.
같은 시기에 같은 그 도시계획에 대한 기획인데 그 다른 지자체는 한번 살펴보세요. 이미 예, 그 살펴보겠습니다. 서반계가 지금 준비가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추가적으로 뭐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이나 아니면 또 뭐 변하는 상황이나 세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민기획단이 제가 보기에는 늦어진 데에는 그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그냥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요. 또 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그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대관행위 건축 허가 민원 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개발행위 허가하고 건축 허가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시민에게 체감하는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경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도 뭐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늘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 해도 늘 또 어떤 수요자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그간 뭐 아이디어도 많았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또 계산책을 찾아서 정말 말 그대로 획기적으로 좀 계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전요새 프로젝트 활성화 전세 사기 예방 강화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안전요새 관리단과 운영 협의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 간의 모니터링 강화를 하는데 정보 모니터링 강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방을 위한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시민의 적용이 되겠지만 사회 초기 진입한 청년들을 위한 예방적 교육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주택부 업무보고 자료 61쪽부터 65쪽까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수 말씀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역자를 위한 주거복지 시정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 복지는 실질적으로 복지 대상자 중심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재산 소유라든가 내지는 뭐 그 열악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소유는 그 실질적으로 있으시면서 현금 소득은 없으세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녀 돌봄을 받지 못하시는 노후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민원을 제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뭐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준도 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잘 살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소외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알려주시면 저도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주거복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주민의 어떤 기본 환경에도 아주 기본적인 어떤 복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노후주택에서 사시는데 실질적으로 뭐 재산 소득이 있다고 해서 제외되고 또 자녀가 있다고 해서 제외되고 이러면서 이런 열악한 상황에 주택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고민을 하셔서 이거를 제도권으로 좀 이끌어 주셔서 실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해서 보면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30대 이하 공동주택의 어떤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싶어도 모르는 그 방법을 몰라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모르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앞으로는 그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그걸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세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에 있는 그 시안 아파트에 그 기반 시설은 아직 미비되어 있는데 업체가 이제 부동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가지고 사용 승인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아는동의 롯데와 제가 듣기로는 3개 건설사를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주차장 공공기업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심의와 허가가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공기업 추천한 부분에 대한 어떤 네임 부분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두 가지 사안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신안 실크밸리하고 안암동 롯데캐슬 세 개가 이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본이 어떻게 보면 최대 현황 사항이고 숙제이고 이제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세밀하게 좀 살피고 있고요. 현재 어떤 상황은 이제 신안 실크밸리 관련해서는 얘가 이제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보통은 토지에 대한 확보는 경기도에서 나가고 주택건설 사업성도 2020에서 나가고 어쨌든 현재의 상황은 한 2,000세대가 되는데 8,90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 동별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게 한 1년 반이 경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이 8,900세대가 되는데 한 334세대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당초 그 기획돼 있던 조건으로 붙어있던 기반 시설이 지금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한 이제 법인 회생도 지난 5월 며칠인가요? 5월 24일에 신청이 있어서 지금 2달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법률 자문도 아울러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저희도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우리가 12년 경과되는 세대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들이 앞으로 27년, 28년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26년처럼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지금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좀 확대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전국의 사례를 보니까 2000년 세 번째 사실 이제 공동주택 이거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포함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실제 어떤 신부에서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확대해서 지원을 좀 앞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그 지원은 필요하고 예. 예산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예. 제 생각에는 좀 오래전 계획이라도 좀 세워서 이거를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신청을 해서 선정될 때까지는 좀 엄선 선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정말 기준이 비슷하지만 또 매번 신청을 하지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30가구 아니면 앞으로는 30가구, 35가구, 40가구 좀 예산을 더 증액해서 좀 가구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해서 계획을 단기적으로 세우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세워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건축부 업무보고 자료 69쪽부터 73쪽까지에 대하여 지혜하시는 쪽수 말씀 후 지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다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들이 주변에 좀 많은 얘기를 하세요. 지금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많지가 않다. 그건 사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요. 사실은 사업비도 많지 않은데 대상도 사실은 가졌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2040 도시의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해요? 이거 말고 그 이전에 한 도시계획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 관리 계획이든 기본 계획이든 해서 그동안 이전에 전반적인 계획이 잘 되었는지 우리 국장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답변이 좀 곤란한데 또 제가 답변에 따라서 전에 사람은 장래가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잘못된 것을 따르면 가장 아쉬운 게 상업지. 걔가 이제 과거에 주거지역에 있었는데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고 지구단위 수립을 하다가 이제 부산이 시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거기 한 49층 정말 초고층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거 진짜 좀 아쉬운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과거에 뭐 잘못된 거를 또 찍기는 그러고요. 미비한 거를 또 이번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서 많이 수정해나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일 도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이런 도시계획이 돼야 되겠죠. 예, 물론 이제 도시 기본계획은 어떤 큰 그림의 공간구조라든가 어떤 그 근본을 제시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거고 실제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건 이제 도시관리계획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제정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해 상반기에 여기 청취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간에 이제 저도 이제 2000년 가장 문제가 점점 교통량이 늘어나고 이제 혼잡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재정비 때는 이제 도로 이렇게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그런 걸 좀 포커스를 두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도로죠. 예, 맞습니다.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이천시는 확보를 안 하고 있어요.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안흥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도로 나중에 이거 문제 생길 겁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개선 요구를 했는데 그냥 가변 차선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출퇴근 시에 교통 그 신호 달아놔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의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흥 저수지에서 제일고 나가는 도로 확보 안 하고 그동안 기존대로 내비두면 거기 분명히 문제 또 발생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물류창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그 조업여행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와서 조업여행 갔다가 거기에서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만 왔어요. 거의. 근데 주민들 갈등이 이제는 업체와의 갈등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금 너무 심하다라는 걸 느끼고 왔어요. 그 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겨야 되는지,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허가를 제대로 법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받는 거에서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아침에 해결은 힘들다고 보고 또 제가 듣기에는 그 주민들이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주민들이 거의 승소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민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이누리권도 마찬가지지만 또 아울러서 율면에 물류창고 들어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의원들이 어떤 감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그 지역에 들어오면 최소한에 의원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논의를. 왜?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안 되면 공무원도 저희한테 약간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거고 주민들도 저희한테 실용적으로 소장인 거 다 갖고 오잖아요. 다 가져가요. 그리고 밀어낸 거 갖고 오고.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사전에 알면
그러면 제가 누차 얘기했죠. 화장장 설치할 때도 누차 얘기했지만 공장이 들어온다고 이 얘기가 되면 프랭카드에도 걸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예. 불법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걸 걸어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승인에게만 주변에 도로에다 걸어놓으면 언제 주민 공청회를 한다, 언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청회 했다고 자료 갖고 와요. 저희가 알아보면 그러면 25명에서 30명 참석한 걸로 가져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10명 안팎을 빼고 나면 이해 당사자들 보면 공청회에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공청회에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조기에 대해서 아까 김하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거기에 참석을 했거든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이 부분이 판결이 났어요. 예, 2년 파산 소송이 20가지더라고요. 근데 모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 시에서 대응을 할지가 저는 걱정입니다. 조기 장관 분장 말씀하시는 네. 그래서 아까 모두 기각됐다는 걸 조금 정정을 하면 기각과 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송 20가지가 모두 승소했어요. 마을에서요? 네.